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기초학력, 작은 학교, 과밀 학급 해소, 학교 폭력 문제, 그리고 여기에 감염병 시대 학교 교육 등 지금 우리 교육에 직면한 과제들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앞으로 전북 교육 중심의 학력과 소통, 협치를 놓겠다고 밝혔죠. 자,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페트롤전북 특별기획 전북을 위한 담대한 대담, 전라북도 교육청의 서거석 교육감을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전북 교육가족,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또 교직원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교육감 서거석 인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정도 바쁘게 지냈는데요. 많은 도민들과 또 우리 교육가족을 만나 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저에게 우리 전북 교육을 바꿔라 그리고 살려내라 이런 준엄한 명령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명을 잘 받들기 위해서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전북 교육 그리고 소통과 협치의 전북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 우리 전북 교육이 희망과 그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는 이제 전북대학교 총장님으로 더 많이 알려지셨는데 네. 이제 교육감님이 되셨습니다. 유치 초중고를 거쳐서 이제 대학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번 서거석 교육감의 방향을 보니까요.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어떤 뜻이 좀 내포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정책의 방향, 슬로건을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이렇게 했는데요. 학생 중심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낡은 이념을 교육의 중심에 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가 또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러한 기준이 그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 지향적, 과거에 회귀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 인재로 커 나가야 될 아이들이 갖춰야 될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그러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창의력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또 거기에다가 자기 주도성, 그리고 인문학적 공감 능력, 예술적 감성까지 갖춰준다면 아마 이제 미래 인재로서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찌 보면 구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입식 교육에서 앞으로의 미래 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비판적 성향 그런 주관성까지 갖출 수 있는 학생으로 키워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통과 협치도 강조를 하셨어요. 학생 학부모와 어떻게 소통을 좀 하실 계획이신지. 네, 우선 소통하면 중앙 정부와의 소통. 또 지자체와의 소통, 대학과의 소통.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된 유관 기관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내겠다 이런 뜻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청 내부의 소통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그 과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 간의 소통,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의 소통. 나아가서는 일선 학교와의 소통, 또 교사, 선생님들 간의 소통, 학생과 아이들, 선생님과의 소통, 모든 분야에서의 소통이 그동안 너무 막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7월 1일 임기 첫날에 초등학교 찾아가셨죠?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네, 너무 귀엽고요, 예쁘고 이 아이들하고 제가 같이 앞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지도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안전이 가장 우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고요. 어떤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뭐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전상 그렇죠. 특별히 그 배려해야 되고 또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소통 말씀하시면서 협치 말씀하시면서 도 행정과의 어떤 협치도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김건영 지사 만나셔서 이렇게 악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많이 나누셨어요? 네, 우리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 역시 예, 도교육청과 도청과 도교육청이 먼저 서로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협치를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사실 이제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은 경제 살리기에 지금 방점을 그렇죠. 두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이제 기업 유치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5대 기업을 유치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약을 내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러 가면은 전북에는 인재 양성이 안 돼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지적을 많이 한다면서 인력이 있습니까? 이런 기업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결국 그동안에 교육이 그걸 충분히 뒷받침을 못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교육 쪽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감님 공약에 가칭 전북교육협력 공공회의 설치 뭐 이런 공약도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네네. 예.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협치가 아니고 소통이 아니고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도청과 도교육청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하면 유관기관 그래서 직원들 거기다 그 파견을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계속 그 상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도지사와 교육감과의 소통을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그렇죠.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서거석 교육감님의 공약들을 좀 살펴보니까 미래교육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교실혁명 거창한 혁명이라고 하면 일단 뭐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부분일 텐데 어떤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을까요? 예, 그 교실혁명이라는 건 한마디로 교실을 바꾼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뭐 그동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자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말들은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초등학생들이 잔다는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잡니까? 최근에는 한 아이가 자니까 다 따라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과 전혀 다른 교실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건데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교실을 바꾼다는 것의 핵심은 수업을 바꾸는 거거든요. 수업을 재미있게 또 질적으로 높여서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그 수업의 질을 높여야 되고 또 자기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기기들 우리 아이들 뭐 아주 자유자재로 다 다루잖아요. 교실 안에도 그러한 스마트 교육 그렇습니다. 방향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실을 바꾸는 건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하고 그래서 이제 AI 기반의 그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춰주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요. 그러면 초, 중, 고 함께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될 거고요. 일단은 이제 출발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하고 초등학교로 이렇게 점차 확산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실 혁명 사실 30-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실은 그대로의 모습인데 어찌 보면 시대가 변화한 것에 맞춰서 교실도 변화해야 되고 수업 방식도 변화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 속에서 교실 혁명을 강조를 하셨군요. 이제 공간 혁신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많이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내실을 또 기하는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수업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자 하는 겁니다. 미래 교육의 하나로 이
해외 글로벌 연수도 하나의 그 같은 줄기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외국어를 습득을 하고 예. 또 글로벌 감각을 키워서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 사실은 외국을 무슨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2,500명씩 4년 임기 동안 10,000명 정도를 해외 연수를 시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야, 우리 이제 전북에 다니고 있는 초중고 우리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는 상당히 또 다른 공부고 또 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교육 우리 도 안으로 들어와서 시급한 과제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교육감 토론회 때도 늘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학력 향상 이 부분인데, 그렇죠? 네네. 교육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라북도의 학생들이 예. 그 기초 기본 학력은 물론이고 학력 전반에 대해서 너무 실력이 지금 떨어져 있다, 저하돼 있다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작년에 수능 성적 네네. 수학과 영어를 보면은 그 8, 9등급에 해당되는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8, 9등급이라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를 가르쳤는데 2개도 모르는 아이들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지표로 이미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또 이제 인근에 있는 전북대 같은 경우에 네. 그 도내 출신 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5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50%대에 있다가 지금 40%대로 추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대 같은 경우도 전주교대의 경우에는 5년 전에 한 40%대였다가 지금 20%대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이 있는데 우리 도내 학생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결국은 우리 이 지역의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못 보낸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 기본 학력을 높여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과목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한가, 어느 정도 부족한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1년 해서 7년 동안 학년 단위에 그런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비로소 이제 학년 단위 평가가 있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마치 우리가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이제 병이 있는지 알고 치료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학력을 건강 진단과 마찬가지로 진단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애들은 그 기초학력 키울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 교사를 붙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거처럼 뭐 줄 세우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에서 과거에 이제 전체 학년이 시험을 보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거 줄 세우기 아니냐, 또 뭐 경쟁 교육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단 평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는데 그 등수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진단평가를 하되 그거를 등수는 매기지 않고 또 공개도 안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학생이 국어 과목에 대해서 성적은 전체에서 몇 %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정도를 학부모와 아이에게만 알려주는 거죠.
지난해 한 교육연구소에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네. 교육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네. 응답자의 58.5%가 기초학력 문제에 심각하다고 답했다. 교사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도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교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교육 정책이 그동안에 그 기초 기본 학력을 높이는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학력에 대해서는 애써 뭐 외면했다고 그럴까요? 예.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말이죠. 학교 총량제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는 학교가 필요하고 아이들은 몰려 있고 그런데 구도심에서 이 학교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아서 저도 이제 취재를 좀 다녀오긴 했는데 시골은 또 아이들이 없어서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작은 학교를 살림으로써 특히 이제 면적이라든가 그런 마을과 지역을 살릴 수 있다. 거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학생 수가 적은 학교, 한 학년에 1명 또는 2명인 학교, 이런 학교 경우에 과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을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행복한가.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지금 행복하냐?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실제로 한 학년에 1명 또는 2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토론 수업 못하죠. 체육 수업 못하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성이나 인성 발달에 아주 중요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이제는 너무 학생 수가 적은 학교 경우에는 마을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지자체나 국가에다 맡기고 이제 아이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발상을 전환해야 될 때다. 그래서 아주 작은 학교는 교육 주체들 간의 충분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통합을 원하는 경우는 통합을 시키는 걸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이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학교가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원도심 쪽에서는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가 텅텅 비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로 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났는데 앞으로 한 10년 후나 그 이후에는 다시 줄어든다면 학교는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그때 또 공동화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유로 해서 굉장히 억제하고 그것을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의 그 기본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억제하는 쪽으로 돼 있지만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든 설득을 해가지고 그 교육부의 인식을 바꾸고 그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단은 좋았는데 그 다음 그럼 대안은 뭐냐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하겠다, 집중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우선 초등학교 벌써 한 2, 3학년 되면 그때 수학 포기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네요. 빠릅니다. 그래서 그 시기부터 이제 기초학력만 높여주는 그러니까 뭐 수학이라든가 또는 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집중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대생들 이제 발령 임용고시는 합격했지만 발령 나지 않은 예비교사 뭐 이런 분들을 또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대학생들을 또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지 기초학력 미달 제로를 목표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초학력 지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도 사실은 기초학력을 어떻게 또 올려야 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문제라든가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학력을 좀 높이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 그 평가는 몇 학년 때 처음 하게 될까요? 네,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 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3학년 정도 해서 정기적으로 그때 포기자가 네, 많이 나온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분석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예. 자, 서거석 교육감과 함께 전북 교육감 앞으로 어떻게 4년 이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한 참 다양한 이 현재 숙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거의 이제 중심이 될 것 같은데 학교의 신설 문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또 과밀학급 아울러서 학력 신장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학교 폭력 이 부분은 이게 근절이 안 되는 부분, 우리 학생 인권은 많이 강화가 됐는데 강화된 속에서의 학교 폭력은 왜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것인가? 이거 좀 분석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학교 폭력 문제는 사실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그 뿌리는 가정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원만하게 많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아무래도 학교 폭력에 좀 거리가 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가정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예방에 치중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대처를 제대로 해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 학교 폭력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지금 아이들이 좀 내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예.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 네,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 권리만 너무 가르치다 보니까 예. 책임이라든가 어떤 의무 이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되지 않았나.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신속하게 또 거기에 대처를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익산 전주 사례 직접 교육감이도 현장도 또 다녀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오셨고 어떤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가해 피해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방향에서 올바른 방법을 고민하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에요. 뭐 사이버 폭력도 있고요. 뭐 신체 폭력 당연히 있고 따돌림, 뭐 은따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학교 폭력의 유형별 전문 강사를 좀 양성을 해야 되는 과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 전담 강사를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양성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처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 아이들이 사실 익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다른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강제 전학이 된 애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제 치료 기관에 위탁을 해서 충분한 치료가 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었죠. 예.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제도적인 뭐 규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가해 학생이 버티면 그 부모와 함께 버티면 피해 학생이 오히려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달라 이런 경우까지 있거든요. 2차 피해, 3차 피해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제도적인 그런 미비한 점 또 규정상의 미비한 점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어느 쪽이냐 그러면 그 물론 가해 학생도 뭐 한번 낙인을 찍어 놓으면은 걔가 이제 더 비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친구들도 이제 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그 비중을 두어가지고 예. 보호하는데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 교권이라고 하는 거 상대적으로 김승환 교육감 12년 동안 학생 인권이 너무 강조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당연히 교권도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네. 그 동안에는 이제 12년 예. 이전에는 그 학생 인권이 굉장히 좀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 정신이 학생 인권을 높이자 뭐 그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또 이제 너무 한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인권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는데 또 생활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규정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교육감님도 학창 시절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만나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예.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또 도움을 받고 실제로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됐다. 저를 굉장히 어렵게 또 그 시절 보냈습니다만은 그때 그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그렇죠. 그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애정을 듬뿍 담은 그런 선생님의 지도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학생 인권 또 교권 함께 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존중받는 학교 현장이 된다면 정말 행복한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의회 이 신설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학생의회 구성 이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사실 학생 시절부터 그런 학생 자치 활동을 제대로 해야만 민주 시민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안도 하고 심의하고 이런 역할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이 그럼 학생들도 함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학생 의회를 이제 스스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정책을 내주고 또 심의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현재 그 학생의회 구성, 운영 이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고3에게도 지금 선거권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스스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의 어떤 주체성, 독립성 이런 부분들의 교육이 중요한데 뭐 정치 중립 때문에 교사들 사실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이런 의회를 구성하면서 의견도 내고 또 개선 방안도 내놓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 여러 가지 안에서 아마 인수위를 통해서도 고민의 흔적이 참 많다, 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교육의 어떤 변화를 굉장히 모색하고 있는 노력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4년 길다면 길지만 또 4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총장의 어떤 그 경험이 행정력이나 또 리더십이 이 전북 교육감으로서도 큰 장점으로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학생, 학부모분들께 4년간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각오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전북 교육을 바꾸고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좋은 제안 해주시면 제가 귀하게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전북 교육의 대전환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4년간 전북의 어떤 교육 수장으로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 교육감인 서거석 교육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페트롤 전북 특별기획 전북을 위한 담대한 대담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